알고 있는 직선은 양방향으로 끝없이 늘어나는 건데, 이 좌표 평면상에서 직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직선과 기울기가 0일 때와 기울기를 갖지 않는 직선 세 가지. 근데 얘네들이 등식의 형태로 x하고 y의 관계식으로 등식의 형태로 나타내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을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그리고 걔네들이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을 다 모아서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직선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에 배웠던 직선 하나만 생각이 나는데, 지금부터 말하는 직선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의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직선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직선과 기울기가 없고 기울기가 0이 되는 직선, 즉 x축과 y축에 각각 평행한 직선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해서 직선이다 라고 할 거고,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시켜 보면 먼저 좌표 평면에서 직선의 세 종류를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첫 번째는 자, x축의 수직인 직선, 자, 두 번째는 y축의 수직인 직선,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여기 우리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차 함수의 형태를 하고 있는 직선인데, 걔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따로 말 안 하고 뭐라고 쓸 거냐면 1차 함수라고 안 하고 사선이라고 쓸 건데,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앞으로 뒤에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함수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직선으로 나타내지는데, 첫 번째 1번에 있는 x축의 수직인 직선은 함수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축의 수직인 직선은 우리가 함수 단원에서 배울 건데 얘는 상수함수다 라고 이름을 말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선의 형태를 하고 있는 직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근데 이 상수함수는 y축의 수직인데 반대로 다른 말로 하면 x축의 평행한, 자, 얘는 다른 말로 하면 y축의 수직인 직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x축의 평행한 직선. x축의 평행한 직선이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다 라고 나오면 y축의 평행한 직선이다. 이제 뭐 함수가 아니고 상수함수다 이런 거는 나중에 뒤에서 함수 단원에서 따로 들어갈 건데, 2번하고 3번 직선은 그 뒷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함수에 들어가는데, 1번에 저렇게 x축의 수직인 직선은 함수가 아니더라. 또 하나의 특징이 이 x축의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없다. 자, 여기서 기울기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의 정의에 의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없다라는 뜻이고, 이 y축의 수직인 직선, 즉 x축의 평행인 이 직선은 기울기가 항상 얼마냐면 0이더라. 근데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1차 함수, 즉 사선의 형태를 하고 있는 이 직선은 0이 아닌 기울기를 갖지. 0이 아닌 기울기를 갖는 직선을 우리가 1차 함수 또는 사선 방향으로 가고 있는 얘를 1차 함수다 라고. 자, 그 다음에 잠깐만, 내가 어디다 적은 거야? 이거 3번에다 적어야 전부 안 되고 1번에다 적어야 되는데 다 1번에다 알아서 적었을까? 응? 그래서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거 내가 따로 옮기고, 자, 두 번째는 직선의 결정 조건입니다. 직선의 결정 조건이면 여기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를 말할 때,
여기서 직선의 결정 조건에서 결정은 어떤 결론을 내는 그런 직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인 직선.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오직 하나가 되느냐? 첫 번째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일 때, 즉, 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두 번째는 한 점과 뭘 가지고 주어졌을 때, 방향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우리가 방향이라고 하는 건 처음 배운 건 아니고 1학년 때 평면도형을 배우면서 선분과 직선과 반직선을 배웠어. 그럼 그때 반직선은 출발점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 직선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직선의 결정 조건에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차 함수에서 봤던 기울기의 방향, 기울기의 부호.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향한다. 기울기가 음수이면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다 라고 말하는 그 방향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한 점과 방향이 주어졌을 때 오직 하나의 직선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의 부호를 알려주는 것. 그래서 기울기의 부호가 뭐냐에 따라서 직선의 방향이 오른쪽 아래 또는 오른쪽 위로 향하더라. 그럼 방금 여기서 방향을 직선의 결정의 조건에 두 번째 나오는 방향에서 기울기인데, 그리고 이제 직선의 결정 조건 저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결정 조건이 아니라 한 가지만 1번의 경우거나 2번의 경우 또는이 둘 다가 아니라 조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에서는 기울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기울기의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기울어진 정도를 말하는데 기울어진 정도는 안 써도 되고 요렇게 생긴 직선과 요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 근데 얘네들은 지금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랬지만 얘네들을 잘 정리만 해서 그려놓고 나면 얘네들의 방향만 다를 뿐이지 기울어져 있는 각도라 이런 것들을 같게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기울기의 정의는 우리가 이제 미적분 원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되면 곡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할 때 변화율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기울기의 정확한 의미로 들어가면 x값과 y값의 변화량에 대한 값을 b의 값을 알려주는 게 바로 기울기더라. 그래서 기울기의 정의를 정리시켜 보면 자 직선 위에서 반드시 임의의 두 점 x1 a좌표 x1, y1과 점 B의 좌표 x2, y2를 정의하면 자 여기서 기울기를 이렇게 쓸 거야. 읽을 때 뭐라고 쓸 거냐면 델타인데 이 델타가 뭐냐면 변화량을 알려주는 기호고 이거 이제 미적분 원에 가서 배우면 많이 쓸 건데 다 쓰기가 문제야. 기울기 매번 쓰기가 힘드니까 선분에 대한 기울기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델타라고 읽을 거고 기울기의 뜻은 자 그래서 x값의 변화량 분의 y값의 변화량이고 얘를 수식화 시키면 식으로 바꾸면 두거나 x2-x1분의 y2-y1 다시 말하면 점 A에서 점 B로 변할 수도 있고 점 B에서 점 A로 직선의 방향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x1-x2분의 y1-y2는 x2-x1분의 y2-y1이다. 근데 얘네 값은 항상 서로 같아. 같은 이유는 자, 이 개념을 한 번 더 그래서 그래서 자,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다. x값의
변화량에 대한 y의 값에 자, 대안 앞에가 우리가 뭐라 그래? 기준량이라 그러지? B지, B. 따라서 X값의 변화량에 대한 Y값의 변화량의 B를 기울기라고 한다. 그래서 기울기의 정확한 정의는 X값의 변화량 분의 Y값의 변화량을 기울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삼각비 우리 배웠지? 삼각비에서도 기울기 구하는 과정 나왔어. 삼각비에서 기울기 어떻게 구했어? 삼각비를 이용해서 기울기 구하는 거 하나 나왔다. 자, 삼각비를 이용해서 기울기 구할 때 우리 어떻게 구했다? 삼각비에 뭐뭐 있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 3개가 있지. 이 중에서 기울기를 결정해주는 삼각비의 값이 있었어. 뭐 있었어? 있지? 뭐 있어? 뭐 있어? 아무도 기억이 안 나? 재훈이 뭐 있었어? 그러지, 탄젠트. 우리 뭐 있어? 우리 탄젠트의 값 정의 자체가 뭐였냐면 밑변분의 높이가 뭐였냐면 그 길이의 비가 탄젠트 값이었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밑변에 해당하는 길이가 결국은 뭐가 되냐면 X값의 변화량이 되겠지. 이렇게 하나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네들이 지금 전부 다 각이 동의각으로서 크기가 같고 얘가 직각삼각형들이야.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이 서로 닮은 관계이기 때문에 길이의 비가 항상 성립하지. 그래서 같은 직선상에 있는 두 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 기울기, 즉 X값의 변화량에 대한 Y값의 변화량의 비를 알게 되면 닮음은 항상 길이의 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같은 직선상에 있는 어떤 두 점을 골라서 우리가 뭘 하더라도 기울기를 구하더라도 그 기울기 값은 항상 일정하게 서로 같더라. 자, 같은 이유는 이것 때문에 직각삼각형의 닮음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같은 직선, 하나의 직선에서 같은 직선상에 있는 두 점들을 이었을 때 만들어지는 기울기의 값,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 얘네들이 이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냐면 X값의 변화량.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X값의 변화량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Y값들에 변했을 때 나오는 요 길이가 즉 높이의 역할을 해주는 얘가 Y값의 변화량이 되지.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항상 일정하게 서로 닮은 관계이기 때문에 길이의 비가 항상 일정하게 같아. 그래서 결국은 탄젠트하고 저 직선하고 X축하고 이루는 이런 각들이 정해지면 탄젠트의 값이 뭐를 알려줬다? 기울기를 알려준다라고 했고,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닮음 때문에 직선의 기울기는 항상 일정하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서 네 번째 문제는 3번에서 제외한 X축 또는 Y축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에 대해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처음에 직선의 평면에서 직선의 종류가 3가지다라고 했고, 2개는 X축과 Y축의 각각 수직인 직선이다라고, 나머지 하나는 방금 했던 기울기는 세 번째 사선으로 나타낸 직선이었는데,
자, 네 번째에서는 x축 또는 y축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고, 자, 직선이 주어져 있을 때, 자, 먼저 첫 번째 y축의 x축의 수직인 직선부터 봅니다. 자, 이렇게 x축의 수직인 직선이 하나 있어. 그럼 얘네들은 x축의 수직인 직선들은, 자, 어떤 점을 가지고 오더라도 이 x축의 수직인 여기 있는 두 점을 가지고 오면, 자, 요 점을 우리가 x1, y1이라고 하고, 그럼 점비의 좌표는 이 y축의 즉 x축의 수직인 이 직선들은 x좌표들이 일정하게 항상 같아. 그러니까 x1, 점비를 y2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울기의 정의에 의해서 기울기의 값을 구하면 x1 x1분의 y1 y2가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분모가 얼마 되냐면 0이 돼버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돼서, 그래서 즉 유리수는 분모가 0이 되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울기 자체를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x축의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없다. 자, 없는 이는 기울기 자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y축의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없다. 자, 이번에는 y축의 수직인 직선. 자, y축의 수직인 직선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y좌표들이 전부 다 서로 일정하게 같다. 그래서 자, 얘는 a좌표는 x1, y1으로 놓고 점 B의 좌표는 x2, y1으로 잡았을 때 이 y축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x1 x2분의 y1 y1이 되면서 분자가 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y축의 수직인 직선은 반드시 기울기가 0이더라. 그래서 좌표 평면상에서의 직선은 세 가지. x축이나 y축의 수직인 직선과 사선 방향으로 그려지는 직선 세 가지 형태가 주어진다.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앞으로 직선의 방정식 이 단원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기울기의 부호라던가 기울기가 얼마다라고 조건이 주어지면 상관이 없지만, 기울기라는 말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직선이다라고 했을 때는 기울기가 0일 때, 즉 축에 각각 수직이 되는지 아니면 사선 방향으로 그려지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직선인지 반드시 구분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자, 다음에 다섯 번째, 기울기가 m이고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쓰시오. 자, 단 자추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유도하시오. 이제 결론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지난 시간에 자추의 방정식 얘기했어. 자추의 방정식 구할 때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점을 우리가 뭘로 놓기로 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점을 뭘로 놓기로 했다? 점 P로 놓기로 했어. 점 P를 뭘로 놓기로 했어? 물어보는 점을 x, y로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기로 했어? 문제 조건을 이용해서 x하고 y의 관계식을 정리하자. 자, 그거를 할 건데, 그러면 기울기를 m으로 하고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점을 우리가 뭘로 놓자? x, y로 놓자. 그럼 얘를 정리시키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 P를 x, y라 하자. 자, y라 하자. 그리고 나서 기울기가 일정하게 m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울기가 x-x1분의 y-y1이 결국은 문제에서 말하는 기울기 m과 서로 같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우리가 뭐냐면 x하고 y의 관계식을 정리할 거기 때문에 분모를 양변에 곱해서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과 같다. 자, 얘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밑줄 친 저 식에서 뭐가 하나 보여야 돼. 공수원에서 배운 다항식의 연산단원에서 좀 넘어가면서 배운 게 있었어. 미정계수 배울 때. 뭐가 보여? 우리 그래도 방화각도에 가장 최근에 배웠으니까 뭐가 보여 저기서? 연우가 뭐가 보여? 뭐가 보여? M은 일정하다 그랬지 분명히. M이 일정하다 그랬지? 뭐가 보일까? 아무것도 안 보여? M이 일정해. 그리고 저 직선은 반드시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직선이야. x1, y1을 지나지? 뭐가 보여야 될까? 저 직선은 뭐에 관계없이 요 m의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몇 콤마 몇을 지나는 거야. x1, y1을 지나는 직선이지.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뭐에 관한 항등식이다? 뭐뭐에 관계없이라는 말 나오면 뭐에 관계없이 m의 값에 관계없이 또는 k의 값에 관계없이 x 값에 관계없이 뭐란 얘기야? 항등식 그러지. 얘는 결국은 m에 관한 항등식이다. 직선의 방정식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어. 뭐 k의 값에 관계없이 안 적고 듣기만 해도 되고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뭐 ak 더 뭐 이렇게 3x 더하기 4ky 더하기 2x 마이너스 2kx 더하기 1은 0인데 예를 들어서 요 직선이 k의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는 한 점을 구하시오라고 해. 그래서 뭐뭐에 관계없이 뭐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나오면 마찬가지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뭐에 관한 어떤 한 문자에 관한 항등식의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걔네들을 조금 기억해 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했냐면 2학년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 주어지면 이렇게 하라고 했어. y는 기울기 쓰고 n이라고 놓고 지나는 점을 대입해서 뭘 찾아? y절편 찾는 요런 것들은 계속했어. 근데 이제 여기 공수2에서는 그것도 당연히 맞아.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 주어지면 저렇게 기울기와 절편으로 이용하기보다는 방금 한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과 서로 같다의 꼴로 기억해 놓는 게 공부하고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거 기억해 놓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그럼 6번.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주어져 있지 않고 지나는 한 점이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똑같지. 왜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방금 했잖아? 그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뭐부터 구하자? 직선의 기울기부터 구하자.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선분 AB의 기울기. 자, 얘가 누구다? 기울기를 뜻해.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 이 기울기는 x2-x1분의 이렇게 쓰자. 나는 1부터 시작하고 싶어. A에서 B로 간 걸로 쓰고 싶어. 그러면 x1 빼기 x2분의 y1 빼기 y2 써도 상관은 없어. 대신에 방향은 일정한 방향으로 식은 꼭 써주기. 그래서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 나는 2번 점 B를 기준으로 쓰고 싶어. 그러면 y-y2는 x2-x1분의 y2-y1 곱하기 y-y2 이렇게 아니면 x-x2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대신에 이 번호들이 뒤죽박죽 섞이면 안 된다고. A좌표를 가지고 잡아줬으면 A좌표가 X1과 Y1 자리에 와야 되고 B좌표 기준으로 식을 만들고 싶으면 B좌표 Y2하고 X2가 저 자리에 들어와야 될 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점이 a, 0과 0, b야. 쟤는 뭐야? y좌표가 0이고 x좌표가 0이란 얘기는 쟤네들은 절편이란 얘기. 즉 축하고 x축과 y축하고 만나는 점이 주어졌을 때 그럼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할 거냐? 자,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 항상 기울기 먼저 찾아놓고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을 이용해서 구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자, 델타 해가지고 자, 얘는 기울기는 a, 0하고 0,b로 나왔으니까 앞에서부터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나타내고 싶으면 a분의 마이너스 b가 기울기.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더하기 b. 자, 그리고 양변에 a로 곱해줘. 그럼 ay는 마이너스 bx 플러스 ab고 이항시켜서 bx 더하기 ay는 ab. 그리고 나서 양변을 뭘로 나눠줄 거냐면 양변을 ab로 나눠주면 이렇게 나와. 이제 결론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방금 a, 0과 0,b는 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절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주어졌을 때 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뭐 한다는 얘기야. 기울기 다 구하고 표시하지 않더라도 절편의 좌표가 주어지면 저렇게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꼴로 바로 나타낼 수 있고 반대로 말하면 이거야. 예를 들자면 3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1로 나왔어. 그러면 요 직선에 대해서 뭐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뭐냐라고 물어보겠지. 그러면 양변에 12 곱하고 뭐 아니면 x에다 0을 대입하고 아니면 y에다 0을 대입해서 절편을 직접 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뭘 할 수 있어. 이 분자가 이 분모와 x 아래에 있는 것과 y 아래에 있는 이 분모에 들어있는 숫자가 결국은 뭐란 얘기. x절편과 y절편을 알려준다는 걸 알고 바로 저 x축, y축,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다. 그 말. 대신에 조심해야 될 거 뭐냐면 여기다 함정을 주기 위해서 부호를 자꾸 바꿔 막. 어떻게? 여기까지는 똑같아 보였는데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어버려. 그러면 x절편과 y절편을 3하고 4로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분모가 절편이 되기 위해서는 우변에 있는 상수는 반드시 얼마가 되도록? 1이 되도록. 그래서 얘는 바꾸면 이거지. 마이너스 3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y는 1로 바꾼 다음에 x절편이 마이너스 3, y절편이 마이너스 4인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읽어주기. 조심. 자,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보여주면 2x 더하기 3y는 1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 x에다가 0도 대입하고 y에다 0 대입해서 다 절편 찾았잖아.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뭐 해주면 돼? 얘네들 2로 그냥 분모 분자 표시하면 2분의 1의 x 더하기 3분의 1y는 얼마구나? 1. 그래서 x절편 2분의 1, y절편 3분의 1 이렇게도 찾아낼 수 있어. 전부 다 계산 안 하고 좀만 참아. 그래서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도 기울기가 0이 아닌 직선을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크게 보면 뭐 있어?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 주어졌을 때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 그 다음에 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한 점 또는 k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한 점 나왔을 때는 항등식의 표현이라는 걸 알고 정리하는 거 기억해내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8번입니다. 자, 그러면 한 점 P, A, B를 지나고 좌표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자, 요거지. 그래프 그리면 간단하게 그리면 좌표 평면 어딘가에 점 P가 이렇게 A, B가 하나 주어졌어. 지금 편의상 1사분면에 찍은 거고 A, B인데 얘를 지나면서 어디에? 첫 번째
좌표축에 평행하다. 어디에 평행하다? Y축에 평행한 직선. 자, 얘는 Y축에 평행한 직선. 첫 번째. Y축에 평행한 직선은 어디의 수직이다? X축의 수직인 직선. 그럼 얘는 반드시 어디를 지난다? X는 A의 값을 지나고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가 일정하게 같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뭐라고 쓴다? Y축에 평행한 이 직선은 X는 A라고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X축에 평행한 직선. 자, X축에 평행한 직선. 그 다음에 X축에 평행한 직선. X축에 평행한 직선은 반대로 Y축의 수직인 직선이고 얘네들은 Y좌표가 항상 일정하고 Y축에 있는 저 Y절편 B를 지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다? Y는 B라고 쓸 수 있다. 자, 2학년 때 배웠던 1차함수에서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이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어. 전부 다 거의 다 나오고 추가되는 내용은 조금밖에 안 돼. 자, 다음은 9번입니다.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하고 절편, 즉 y는 ax 더하기 b의 꼴로 나타낸 좌표꼴은 좌표 평면이 어떤 직선을 나타낼 수 있냐 그랬고 나타낼 수 없다면 어떠한 직선을 나타낼 수 없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거야. 첫 번째는 a하고 b에다가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a하고 b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갖다 쓰더라도 구할 수 없는 직선을 찾아내라는 얘기야. 만약에 a가 0이야. 그러니까 요건 안 쓰고 듣기만 해도 돼.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야. 그러면 y는 b라는 직선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 x 말이 아니라 a하고 b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y는 b 해가지고 뭐해? x축에 평행한 직선 나와. 근데 만약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야. 그럼 얘는 뭐냐면 y는 ax 해가지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 사선으로 나오게 돼. 만약에 둘 다 0이야. 그럼 y는 0이겠지. 그럼 축이겠지 그냥 하나. 다시 말하면 얘는 어디에 수직이다? 평행이다.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 다음 얘는 사선으로 그려지겠지.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없는 직선이 있지. 누가 안 나와? 좌표 평면에서 직선 세 가지라 그랬지. 안 나오는 직선 누가 안 나왔어 지금? A, B에다가 뭘 대입을 하더라도 안 나오는 직선이 있어. 극단적으로 우리가 지금 0을 갖다 쓴 거고 나올 수 없는 직선이 있지. 뭐가 안 나올까? 요거 빼고 그럼 이것만 봐. 뭐가 안 나왔어? 1번에서 했지. 직선 몇 개라 그랬어? 3개라 그랬지. 여기 직선의 방정식 나올 수 있는 거. 사선 하나. 그 다음에 X축의 수직인 직선 하나. 그 다음에 Y축의 수직인 직선 하나. 누가 안 나왔어 지금 여기? 얘는 X축의 평행이야. X축의 평행이란 얘기는 어디의 수직이다? Y축의 수직이야. 얘는 사선이야. 안 나온 거 누구?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안 나왔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결론은 어떤 거냐면 이거야. 방금 했던 것처럼 적어보면 A, B에 어떠한 값을 넣어도 X는 K의 꼴, K는 상수입니다. X는 K 형태를 하고 있는 직선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지. X축의 수직인 직선을 나타낼 수 없다.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9번 같은 내용은 아, 이렇게 하면 두 가지는 만들 수 있는데 저런 걸로 기울기하고 절편으로 나왔을 때 x는 k 그래서 말했잖아. x는 k는 기울기를 구할 수 없다고. 그지? 자, 10번입니다. 자, 1차 방정식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꼴인데 이거 많이 봤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근데 저 1차 방정식에서 x하고 y 값에 따라서 우리가 순서쌍을 만들어낼 수 있어. 저 등식이 성립하도록. 그럼 순서쌍이 만들어지면 그걸 우리가 어디다 표현할 수 있어? 좌표 평면에 표현할 수 있어. 그럼 그게 이제 뭐가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1차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인 저 1차 방정식은 그림으로 표현하면 뭐가 나온다? 직선이 되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더라. 단 A는 0이 아니거나 또는 B는 0이 아니야. 무슨 말이야? A가 0이 아니면 B가 0이고 A가 0이면 B가 0이 아니고 아니면 둘 다 0이 아닌 경우는 있지만 둘 다 0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의미가 없다고. 둘 다 0이 돼버리면 뭐가 돼? 그냥 C는 0이야. 그냥 0. 그러니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둘 중에 A하고 B 둘 중에 하나가 0인 경우에 대해서 나타낼 거고 첫 번째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닐 때 자, 얘는 뭘 갖는다?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 되면서 그림으로는 사선의 그림으로 나오더라. 자, 그럼 얘를 정리하면 얘는 이거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 이고 y 절편이 자, 두 번째는 x의 개수가 0이고 y의 개수가 0이 아닐 때 그럼 얘는 by 더하기 c는 0의 꼴이 나오고 y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면서 어디의 수직이다? y축의 수직인 직선. 자, 세 번째는 A는 0이 아니고 이번에는 Y의 개수 B가 0일 때입니다. 이때는 AX 더하기 C가 0이 되고 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면서 얘는 어디에? X축의 수직인 직선. 그래서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꼴을 뭐라고 하냐면 일반형이다 라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뭐가 돼? 기울기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직선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앞으로 뭘 떠오르냐는 얘기야. 이 세 가지. x의 개수가 0일 때와 y의 개수가 0이 아닐 때 x의 개수가 0이 아니고 y의 개수가 0일 때 둘 다 0이 아닐 때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축의 수직인 직선 두 가지와 사선으로 그려지는 직선 한 가지 해서 세 가지 형태를 반드시 기억해서 구분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구분해서 자 11번입니다. 그러면 한 점 A x1, y1을 지나는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뭐였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야. 그래서 x하고 y에 관한 1차 방정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쟤네들은 도형으로 표현을 하면 뭐가 나온다? 항상 직선의 형태. 자, 그리고 이 한 점 A, x1, y1을 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A좌표 x1, y1을 우리가 대입해보게. 우리가 직선이든 곡선이 됐든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점을 지난다 또는 그 위에 있다라는 말은 주어져 있는 등식 또는 함수, 1차함수든 2차함수가 됐든 x하고 y의 관계식에서 주어져 있는 등식의
뭐가 성립하기 때문에,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그 점을 지난다 라고 하면 뭐 하자? 대입한다 라고 하지. 그래서 대입을 하면 이제 뭘로?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는 0으로 표현이 되고, 여기서 c는 뭘로?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자, 이것을 우리가 어디다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에 대입, c의 값 찾았으니까 대입하면 써버렸으니까 0이 되고, a에 관해서 먼저 정리하면 x-x1이 되고, 그 다음에 b에 관해서 정리하면 y-y1는 0이 되면서, 자, 얘는 또 나오네. 이 직선은 지금 어디를 지난다? 반드시 이 직선은 x1, y1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래서 앞에 했던 것과 똑같이 이 직선은 그럼 이거네. a, b에 관계없이 반드시 몇 콤마 몇을 지난다? x1, y1을 지난다. 자, 이거야.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특정한 한 점 x1, y1을 줬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고, 그래서 x1, y1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대입했을 때 상수항의 역할을 해주는 c가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는 0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걔에 의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결국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를 정리했더니 결국은 a하고 b하고는 관계없이 x1, y1을 지나는 등식이 하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한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마지막. 자, 12번은 평면 위에 서로 다른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거를 떠올려 봐봐. 거기서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 할 때는 뭐였냐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 우린 전부 다 뭐였냐면, 기울기가 0이거나 기울기가 없는 직선은 배제시키고 사선으로, 즉 기울기를 갖는 직선만 생각했어. 그래서 이 세 점이 결국은 같은 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두 점을 잡아도 기울기가 서로 같았어.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라고만 했거든. 근데 이제 뭘 봐야 된다 그랬어?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이제 뭐까지 본다? 축의 평행한 또는 축의 각각의 x축과 y축의 각각 수직인 직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그럼 첫 번째,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 구분할 때 이제 이렇게 하겠지. 직선의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을 때. 자,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을 때란 얘기는 아까 같이 분모가 얼마가 될 때야? 0이 돼버리는 거야. x값의 증가량 자체를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상태를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을 때고, 그 다음에 y축, y값의 변화량에 해당하는 y2-y1이 0이 되는 거는 기울기가 없는 게 아니야. 0이야, 0. 그거는 기울기가 0인 직선이야. 자,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x값의 증가량에 해당하는 분모가 전부 다 뭐가 됐을 때? 0이 됐을 때. 즉, 얘네들이 전부 다 뭐가 돼? x좌표들이 모두 서로 같아 버리는 거지. 자, 그럼 이거 성립할까 할까 안 할까? 이거 등식 성립해 안 해? 성립해? 요렇게 보면 k가 1이잖아. 근데 얘네 둘의 등식의 관계 들어가면 k가 1 돼 안 돼? 안 되지. 성립 안 하네. 그럼 얘네들은 서로 등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k의 값을 찾을 수가 없지. 그럼 여기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는 아예 상수 k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쓰면 되고, 자, 두 번째는 기울기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k가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 1번 같이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을 때 해당하는 k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반대로는 이거지. 그럼 기울기가 있는 직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1번에 의해서 얘는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구나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기울기 구해보면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자, 이렇게 하나 나오고, 또 a하고 c하고 연결했을 때 기울기 구하면 x값의 변화량 마이너스 k분의 4. 근데 얘네들이 같이 동일한 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값이 서로 항상 p의 값이 일정하니까 같겠지. 즉 k-1분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k분의 4와 서로 같다. 따라서 우리가 등식 정리하면 그래서 k의 값은 2하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2학년 때 했던 거는 2번이었지. 2번 1번은 전부 다 상황적으로 안 만들고, 그래서 기울기가 존재함으로 k의 값은이다. 그럼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다? 똑같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해도 앞으로는 기울기가 존재할 때와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을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보자 라는 거고, 기울기가 아무 조건 없이 뭐만 직선입니다 라고 하면 반드시 기울기의 조건을 따지고 들어가기. 됐지? 이거 본 적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지. 자, 우리가 평면 도형에서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야. 뭐뭐 있다? 연우야, 뭐뭐 있어? 평면 도형에서 직선의 위치 관계 세 가지야. 그거 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거야.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첫 번째. 첫 번째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뭐 있어? 평면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 또 하나. 일치한다. 세 번째. 만나지 않는다. 그거야 지금.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우리가 평면 도형에서 배웠던 그거 세 가지 가지고 쭉 들어가기. 자, 1번입니다. 근데 얘를 뭐라고 되어 있어? 방정식의 해의 개수하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뭐 수직인 경우도 말하고 있지만, 수직인 경우도 결국 몇 개의 점에서 만나? 한 개의 점에서 만나겠지. 그러니까 수직인 경우는 나중에 들어가기로 하고, 첫 번째, 자, 평면 도형상에서는 일치하면 만나는 점이 무수히 많겠지. 좌표 평면상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평면 도형에서 평행이면 만나는 점이 없겠지. 그지? 그 다음에 평면 도형에서 마찬가지 한 점에서 만나면 당연히 좌표 평면상에서도 만나는 점이 몇 개야? 한 개지. 그래서 정리시키면 이거네. 자, 첫 번째, 평행하다. 자, 두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하면 이 말은 뭐하고 똑같다? 평행하다라고 하는 건 평면 도형상에서 평면에서 평행하면 좌표 평면상에서는 뭐라고 들어간다? 두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기울기는 같고 y절표는 같지 않다. 자, 얘가 연립방정식, 이제 방정식의 해 의미로 말하면 교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연립했을 때 연립방정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해가 없다라는 말은 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불능이다 라고 합니다. 자, 1번까지만 하고 쉽게. 자, 두 번째는 일치한다. 일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가 완전히 포개어지는 거지. 똑같은 거. 그래서 뭐도 같고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 그러면 여기서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다. 자,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냐면 부정이다 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누구를 생각하면 돼? 평행하면은 안 만났는데 그 직선 중에 하나가 살짝만 틀어져 봐봐.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안 만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에서 만나겠지. 그래서 누구만 둘이 뭐만 다르면 된다. y절 아니 기울기가 같지 않으면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여기다가 하나 추가해서 적을 거는 요거에 자, 두 직선은 이제 밑에서 하겠지만 두 직선이 자, 수직으로 만나는 것도 한 점에서 만난다에 들어가더라. 자, 얘는 밑에서 다시 설명할 거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자, 얘네들은 연립 1차 방정식에서의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교점이 오직 하나지. 자, 여기까지입니다.